민주당의 네. 경선 호남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미리 예. 좀 말씀을 드릴 거는 제가 그 선관위예요. 중앙당 선관위여가지고 경선, 그러니까 누가 더 득표를 많이 할 것 같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분위기만 얘기해 분위기만 주시죠. 말씀드리면 예. 지금 뭐 분위기는 약간 축제 분위기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아마 투표율이 더 높아질 것 같다. 지금 영남권에서 70% 나왔잖아요.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축제 분위기다. 그래서 우리 더 높게 나올 것 같은 지난 전당대회와도 또 다른 분위기예요. 그거보다 더 올라간 분위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선까지 확장해서 생각을 하자면 지금 국힘의 국자도 못 꺼내는 분위기. 원래 호남에서는 뭐 국힘은 별로 인기가 없었지만 그걸 더 넘어서서 내란 이후에 국힘 이야기 나오면 일단 쌍욕부터 박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김민아 평론가님, 호남이 이번 경선의 게임 체인저다. 그리고 당원 33%가 포진한 호남, 이재명 후보를 9대0으로 또 선택해 줄까? 또 이재명 대표에게 호남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로 보입니까? 그동안 사실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는 호남의 지지를 충분히 획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뭐 아쉬움이랄까요? 그러한 게 있을 거예요, 좀.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지방선거 치를 때도 호남 지역의 투표율이나 이런 것들이 낮았던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때 이제 실망감이나 이런 게 있었겠죠. 대선에 패배를 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쨌든 전당대회 치를 때나 이런 때도 사실 호남에서 좀 약했다 항상 이런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르죠. 이번에는 이제 뭐 상대 이제 김경수, 김동연 후보님들한테는 뭐 죄송한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어쨌든 이 호남에 계신 분들이 불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킨 이 윤석열이라는 이 자를 어떻게 응징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 자하고 명확하게 선을 긋지 못하는 국민의힘이라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내란의 한가운데서 뭘 했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평가하는 과정인데 사실 김경수, 김동연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이제 요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 민주당의 당원이나 지지층 입장에서는 기억에 남을 만한 이제 어떤 그러한 족적을 남겼다거나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김경수 후보 단식도 하고 김동연 후보도 뭐 나름대로 노력을 한 바는 있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그동안 이제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는 호남의 어떤 전폭적인 지지나 이런 것들이 좀 목말랐던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이번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뭐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는 무슨 호남의 전략적인 선택, 뭐 전략적인 어떠한 판단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오히려 그 전략적인 선택이 힘을 좀 실어주는 결과로 나오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만 더 네. 보태자면요. 지난 전당대회랑 또 약간 다른 게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가 호남에서 그렇게 크게 승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압도적으로 승리는 했습니다만은 그게 당시 광주에서 김두관 후보가 호남에 세가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해 군수하면서 호남 지자체 장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김두관 후보의 자체 세가 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좀 다른 분위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제 호남이 그 예로부터 회초리를 좀 드는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를 하지만 잘 못하면 예전에도 국민의당이 싹 쓸기도 했었고 지난 지자체 지방선거 때 지자체 선거 그럴 때도 이제 무소속이 목포, 여수, 순천, 광양이 다 무소속이 휩쓸었었거든요. 그리고 보궐선거에서도 또 뭐 조국혁신당이라든지 무소속이 상당히 높이까지 올라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그때와 또 다르다. 네. 네, 이런 그 내란 이후에 민주당에서 해온 것들 이런 걸 볼 때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보궐 4.3 보궐선거 때 단양에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조국혁신당 후보가 당선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뭔가 호남에서 이변이 있지 않을까. 뭐 지민 비조 분위기는 아예 사라진 건가? 또 앞으로 호남에서 굉장히 투표율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충청에서 50% 투표율에 이재명 후보가 88%를 득표했고 영남에서 70%대 투표율로 이재명 후보가 90%대 투표를 기록했는데 호남에서 몇 프로의 투표율과 이재명 후보의 투표는 어떻게 될까? 이것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지금 장안을 하지합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담양에서 조국혁신당이 선전한 거는 당연한 결과였다.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후보를 좀 잘 못 냈다는 얘기도 있었었고요. 네. 지금은 조국혁신당이 뭐 이재명 대표하고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예, 지금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뭐 지미미죠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분위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은 원래 매서운 해초리를 잘 드는 그런 그 지역이죠. 지역 정서가 그리고 그 동안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잘하냐 이렇게 좀 봤던 분위기가 많다면 전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은 영남에서 사실은 그렇게 올라간 걸 보고도 깜짝 놀랐을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매우 높은 퍼센테이지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민주당은요 전혀 분열의 기미나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반명 분위기도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 작년 총선 때부터 지금까지 보여준 리더십 같은 것들이 아주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했고 국민들이나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안정적이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확보해놨다 이렇게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좀 봐요. 많은 사람들이 내지는 뭐 국민의힘 사람들이 호남에서는 그렇게 많이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은 그쪽에서 사실 좋은 지지를 못 얻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누가 그러면 이 사람 말고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그렇게까지 우려하고 기울여 보일 필요는 저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설령 이번에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분들은 대선이 시작이 되고 그러면 또 똘똘 뭉칩니다. 예, 그런 건 저는 걱정 전혀 안 합니다. 제가 오늘 호남에 있는 저희 선배님들 서너 분께 물어봤어요? 선거 판세에 대해서 좀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구 NI계 이낙연계? 이낙연계가 다 세미래로 간 게 아니라 호남에 뿌리가 좀 있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3월 달 그 선거법 항소심 네. 결과가 유죄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김동연 후보에게 좀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좀 많았대요. 그런데 거기서 이재명 후보가 무죄가 나오고 또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만약에 탄핵이 안 된다면 이재명 후보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좀 정서들이 있었대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무죄를 받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서 그러한 분위기가 싹 사라지고 지금은 정권 재창출에 누가 유리한 후보인가 이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서 굉장히 현재로서는 이재명 후보가 정권 재창출을 하는데 적임자고 그다음에 유능함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좀 지지세가 굉장히 결집되는 형상이다. 그래서 투표율도 높을 것이고 이재명 후보가 좀 이길 것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말한 거랑 똑같네요. 내가 말한 거 뭐가 틀려요? 내가 말한 거랑 똑같잖아 지금. 아유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앉아서 광주를 보셔서 제가 인정합니다. 내 말이 맞잖아. 내가 한 말은 맞습니다. 틀려요. 예. 다 똑같이 예. 맞는 말이잖아. 결집한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